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1대 김해시 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경남 아나운서 백근곤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심의 향방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김해시 을 선거구는 인구 26만 명이 넘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와 맞먹고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가 많은 도시죠. 이런 김해시 을 지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적임자는 누구인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안종규 후보와 기호 8번 무소속의 이영철 후보는 토론에 이어서 연설 방송으로 이어진다는 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미리 정해졌음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후보님들은 정해진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발언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마이크가 바로 꺼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3명의 후보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장기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원칙 있는 정당 정의당 기호 6번 배주임입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후보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김해시 을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지, 그리고 앞으로 각오는 어떠신지 출마의 변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나라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기도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의 사이비 진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실종되고 교육은 붕괴되는 총체적 국정 파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는 7,700개가 넘는 공장과 37,000개가 넘는 자영업소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국 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치혁명의 선봉장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 장기표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김해시 평균 나이 37.8세입니다. 젊음이 역동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도시에 장류, 주촌, 소각장과 소음공해 24시간 공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원 쓰레기 50톤이 매일 김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공약으로 장류, 주촌, 소각장 폐쇄,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를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약 파행으로 더 이상 주민이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안전권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정치, 갑질 없는 대한민국, 목통국회, 정의당 기호 6번 배주임이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정호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국정 운영을 보좌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봉화마을에 동행 10년간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의리를 지켰습니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 김해 시민들의 큰 사랑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개혁을 뒷받침하고 김해 발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해트램, 대학병원, 노무현 컨벤션 센터, 검증된 국회의원 후보 저 김종호가 뚝심 있게 해내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 후보님들 정말 후회 없는 토론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요.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만여 명이 넘으면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주가 폭락, 실물 경제 위축을 비롯한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난 6일 우리 동네에서 44살 된 엄마가 생활고로 10살 된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수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얼마를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의 토론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전 국민 1인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적각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까운 목숨 버리는 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진,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시민의식,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 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조기 집행 서둘러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덜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실질적 금리 인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32조 금융지원 확대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 상권에서 소비가 되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루속히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는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 정도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 엄청난 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심사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혼란만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쪽에 있는 초시계를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8분간의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입니다.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드시 두 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1분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부터 8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우리 김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한 대중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해 트램과 광역전철 도입을 공약했는데요. 되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두 분 후보님께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3년 전국체전 유치는 다 알고 계시죠? 이때 외부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창원, 부산으로 연결편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혼잡, 주차난, 또 김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현재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새 경전선이 내년 2월이면 중고속 열차가 개통을 합니다. 그러나 동서로 김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승 가능하도록 연계 운행을 위해서 경전철 김수로 왕릉역에서 내외동 주촌 선천지구를 거쳐 새 경전선의 장유역까지 대략 8.2km 정도 되는데요. 이 시내 구간에 트램을 도입해서 연결하고 환승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트램은 유럽에서 흔히 보는 노면 전차입니다. 공사비도 적고 공기도 짧고 친환경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하죠. 장기표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똑같은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부산 김해 경전철을 철산 서부동에서 장유까지 연장하신다고 공약하셨더라고요. 네. 정책 공보집에 해당 구간이 몇 킬로 정도 혹시 되신 줄 압니까? 네, 한 12km 정도 되는 줄로 12km.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킬로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시던가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경전철의 경우는 대략 1km당 600억 정도 듭니다. 네. 지하철은 1200억, 네. 트램이 200억 좀 안 들더라고요. 네. 10km 정도 된다면 대략 공사비가 경전철의 경우에 6천억이 좀 넘습니다. 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 재원 말씀 드리기 전에요. 지금 앞으로 지금 장유 지역은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지금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넘쳐나는 정도입니다. 저는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 그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해 시민들이 지금 김해 경전철만 하더라도 비용 보전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간 얼마 정도 하신 줄 알고 있습니까? 연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20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균 450억 정도고요. 지난해 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로 장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경전철을 연장하게 된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더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해 시민들이 이거 동의할까요? 저는요, 김해 시민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연간 김해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1,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 가까이가 요 비용 보전에 들어가고 있어서 김해시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램을 200억밖에 안 듭니다. 3분의 1밖에 안 드는데도 이것도 걱정을 시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원 대책을 조금 마련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3분 20초 남았습니다. 예. 배주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주임님은 제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이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집을 통해서 이번에 공보물을 통해서 단장을 일단 알고 계시네요. 예. 이번 4월 15일 선거를 치른 공약집 공보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아, 예, 몰랐습니다. 몰랐네요. 예. 제가 기획단장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몰랐습니다. 예. 저는 알게 된 게 몰랐으면 됐고요. 예. 그런데 제가 마치 말은 동남권 관문공항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공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늦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확실히 알고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까? 제가 이번 출마를 했었을 때 김해 신공항은 소음공해 유발로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작년 12월 달까지 김해시 모든 지자체부터 행정이 김해 신공항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셨죠. 했는데 갑자기 동남권이라는 관문공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각 두 후보자님께 질의서를 보냈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도권 질문에서 제가 하시고 제가 주도권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보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죠. 동남권이란 부울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신공항, 신공항이 과연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별개로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울경 지역의 여객과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공항인 거죠. 그러나 동남권에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검증 결과 그거는 전혀 소음 피해 크고 결코 관문 역할을 할 수 없다. 활주로 짧고 안전하지 않고 확장성 없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제가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동의한 듯이 그렇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십니까?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동남권 관문항이라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김해 신공항이라는 말씀을 둘 다 똑같은 말이고 표현을 그러면 유권자분들이 이거 의문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잠깐만요. 12월 연말까지 배주임 후보께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동남권 관문항이 나오니까 유권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관문공항 보냈던 겁니다. 검증단장인 것도 모르시면서 뭐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예, 8분의 주도권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후보님들 말씀하실 때 되도록이면 1분 안에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실 시간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기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8분입니다. 예, 저 김정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혐오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불신받는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즉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만약 이것이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만약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만약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김정호 후보님께서는 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위공직자들의 특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비단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장차관들, 중요한 기관장들, 뭐 사법부에도 있죠. 이런 분들의 구조적인 비리 또는 특권을 엄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적 처리가 특권 폐지 못지않게 실제로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요 그런 제도가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특권은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하자면 제도화되기 전에도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장류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그 김해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난날은 김명곤 시장, 허성곤 시장이 다 이 장류 소각장을 말하자면 이전하겠다 이런 이 공약을 내세웠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입장을 바꾸어서 소각장 정설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장류 쓰레기 소각장 노후 연한이 다 됐습니다. 20년이 다 돼서요. 이제 철거하거나 혹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금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 그전에 있었는데 다이옥신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는 희귀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 조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그게 괜찮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보다 노후화된 소각장을 빨리 시설을 첨단 시설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고 그 부분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저는 살펴보고 불가피하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역 주민들 뭐 일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류지역 전체, 김해 시민들 전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김해 시민 전체의 그런 생활상의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실제로 장류 전체 답변이 너무 깁니다. 예.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예.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저 소각장이 있으면 희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해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검증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이고 지금 이 장류 소각장은 동네 복판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 김정호 후보 말씀 들으면 옮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 첨단화 현대화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길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시설 현대화가 노후화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급한데 그러니까 그 지금 동네 복판에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동네 복판에 두고 있는 시설들은 전국에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견학을 했던 강남구 자원순환센터도 그렇고요. 목동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 방지 시설로 수도권의 배출 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 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반드시 두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요 이미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해에는 대학병원 부지로 쓰려고 두 군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요 이 주촌면 에다가 다시 또요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미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까? 지금 3개의 백병원 부지, 그다음에 우리 장류의 동아대 대학병원 부지는 그 지금 두 곳에서 지금까지 김해시가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줬는데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 추진을 하고 마침 그 이지산단에 우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습니다. 다른 우리 지목이 바뀔 수 있어서 추진합니다. 특혜 시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우리 배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김해 사는 말하자면 두산중공업이라는 근로자들도 실직 위협에 놓이고 있고 또 김해에 있는 이 협력 업체들도 많은 위협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이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탈원전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 탈원전에 반대하십니까? 네.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탈원전에 두산중공업의 인근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원전부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노동자 그 생계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정의당의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자체는요? 탈원전은 안 됩니다. 탈원전은 찬성합니까? 탈원전을 반대합니다. 네, 제가 탈원전을 반대를 하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 이제 두산중공업 그러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취하는 한 근로자들의 실업, 말하자면 이 협력업체의 도산은 불가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성계를 위한 대안이 정부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분의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낙 지금 긴장된 토론이다 보니까 잠깐 색각이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8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시간 안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후보자님 공약 맞으시죠? 네. 예. 그 김종호 후보자님은 주촌 주민만 주민이고 장류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주촌은 반대하고 장류는 정설입니다. 국회 가신 지 2년 동안 폐촉법 전면 개정 왜 안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간접영향권 장류 전 지역으로 넓히도록 왜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주촌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요, 이제 신청을 2번 해서 다 김해시나 낙동강 환경청이 부적합 통보를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반대를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고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반면에 장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미 20년이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오히려 그대로 두면 이게 더 배출가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악취가 여전하고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후화가 되기 전에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영양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재산권, 안전권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거 없이 노후화돼서 정수를 해야 된다. 한복판에, 동네 한복판에. 이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2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말씀하셨죠. 시민들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라고 하셨으면 하나의 일치된 것으로 가야지. 다들 주민들이 공보물 보고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왜 동남권 관문공항 국무총시 이 문건이 나왔다. 왜 무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신공항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종호 후보자님 혹시 김해 신공항 확장되면 원직 사퇴하실 겁니까? 먼저 사실관계부터 조금 확인합시다. 아니, 이게 주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왜 갑자기
김해 신공항 반대라는 말이었는데 왜 갑자기 동락은 가문공항으로 이게 왜 바뀌냐고요. 왜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꼭 그러면 김종호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갑자기 불경 동락군 가문 현황을 김해에 갖다 붙여가지고 신공항을 애매모호하게 꼭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냐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전적으로 오독과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는 불경 검증 단장으로서 명백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백지화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독과 오해를 하시면서 제가 확장 반대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죠. 예, 확장 반대 제가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했지 고맙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주당은 툭하면 공약해놨고 말 바꾸기 해요. 그것이 뭐냐면 장류소각장, 김해 신공항, 그다음에 오류 폐기물 조장도 지금은 안 한다 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당선되고 나면 공약만 내세우고 선거철 당선만 되면 입 탁 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할 때는 주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주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그만 단발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민주당과 미통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양당 똑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당선된 공약의 책임, 공약을 민주당은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선되고 나면 소각장 처음에는 이전하겠다 해놨고 당선되니까 정설 이런 공약 더 이상 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표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산 정책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9%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정말 출산 장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유아와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도 보호하고 또 어린 용유아들의 놀이도 좀 지원하는 이런 영유아 전문 아니면 특화 보건소가 설치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공공의료원 같은 게 생기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공공의료원이나 비슷한 개념이죠. 그 내용에 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이죠. 예. 네. 그러면 장기표 후보자님이 김해에 오셔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김해 주민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공약이 뭡니까? 예, 저는요 우리 김해가 갑작스럽게 팽창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저 장기표 같이 좀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요. 각 후보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공약 계속 내세워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새로 나와야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표 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의 후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저희 우리 대부분 여성들이 엄마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공약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다 공약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유모차 하나 택시 타고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 등교시켰을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합원 아파트 필요하죠. 예. 지금 현재 김해 조합원 아파트가 어떻게 이 시민들한테 이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합원 아파트라서 조합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럼 후보자님 내일이라도 조합원 아파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20초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벌써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고 있는데요.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김해시 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MBC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을 선거구에 속한 장유 지역은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생들이 김해 외고등의 학교를 지원했다가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유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많은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인 김해 시내나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더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실이 점점 과밀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인재 여고의 유출과 교실 과밀화의 해결 방안을 각 후보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후보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유 지역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국 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학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주장하고 또 경남 교육청에서는 이 인구가 앞으로 줄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학교를 또 더 늘리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장유 지역은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이 토지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덕정 초등학교 옆 관동동 452번지에 약 4,000여 평의 마지막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의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지에 새로운 고등학교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장기표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우수 학교 진학의 가열 경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생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비평준화는 소위 스카이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전락했고, 평준화는 학교 내 학력 편차가 심화되는 하향 평준화의 우려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과연 우수 인재의 기준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최근 대입 제도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내신이 유리한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김해의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이상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청소년 공약인 입시 단순화 및 학벌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장유 지역에는 중3 학생 수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보다 500여 명이 더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중3 졸업생들이 모두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타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유 신도시에 고등학교 한 개교 신설을 하겠습니다. 우수 학생 여객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상향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반고의 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 수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예술과 체육 특기자, 과학, 영재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후보당 9분씩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9분간 주도권을 잡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2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고요.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장기표 후보자님께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표 후보자님께서는 장류 소각장 정설 재검토 공약하셨는데요. 예.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소각장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후보자님의 이 공보물을 보면 장류 1동에는 소각장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후보자님, 소각장이 소자도 없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소각장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우리 지금 현 허성곤 시장님께서 한 공약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허성곤 시장님이 공약한 거. 예, 장류 소각장 문제 시민 덤모와 해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장기표 후보자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네 복판에 소각장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금방 없애라 할 수는 없지만 정설 계획이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왜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장류 소각장 정설 재검토를 시민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소각장의 공약을 갖고 나오셨으면 적어도 후보자이시면 소각장에 대한 한 복판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공약을 갖고 나오셨어야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표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 대표 연설 중에 노회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고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하셨는데 이 제안들이 국회에서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죠.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줄 아십니까? 그거는 뭐 어느 당이든지 그게 바로 지금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후보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현재 미통당에서 후보자님은 특권을 내려놨다고 하셨는데 미통당에서 국회의원 특권 과연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후보자님 공약을 당에서 반대하면 공약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요. 이것이 법 개정되기 전에 설사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스스로가 그것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국민 여론을 환기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말하면 세비 30% 삭감하고 또 이 보좌진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이런 공약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통당이 제가 설득하면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전략 공천 받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토착 일꾼이 있었습니다. 서종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일꾼, 토착 일꾼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락을 왜 하셨는지 김해에서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왜 김해 내려오셨습니까? 대단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요 한편으로는 지역 사업을 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즉 대한민국 전체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저도 이 서종길 후보가 김해에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활동해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서울에서 할 일도 많지만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
우리 김정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후보자님의 공약을 다 보면 다 친환경이고 다 뭐 틀에 만들겠다, 뭐 하겠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김해시에서 전국 체전도 개최하겠다 이런데 다 돈이에요. 근데 좀 실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이제 촛불 이후로 민주당의 이제 우리 주민들이 다를 것이다, 다르게 할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종호 후보자님의 공약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건설이에요. 다 건설. 근데 저는 그 건설이 어떤 얘기냐면 이게 뭐 이명박 4대강 공약처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제 실제로 선거운동할 때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대강 이명박 공약하고 이 건설 짓는 거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개발과 보존은 늘 갈등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해 발전의 여러 가지 뭐 대안을 공약화한 부분은 일견 뭐 개발 혹은 건설로 보이기도 합니다. 트램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개발하고 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면 환경과 개발은 공존해야 되고 사람 중심으로 그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립자연휴양림을 용지봉에 합니다. 숲은 가꾸면서 보존을 해야 되지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없죠. 후보자님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보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 보존이 아닌 거예요. 건설인 거예요. 건설. 4대강 건설. 4대강 건설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류 소각장 정설에 대한 부분 정설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조건부 조건부에 어떤 찬성입니다. 조건부가 들어갑니까? 작년에 우리 영양권 비대위 주민들께서 비가 오는 날에 추운 날에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의원님 후보자님 지역 사무실까지 가셨을 때 문 열어주셨습니까? 문 안 열어주셨죠? 제가 문 안 없었겠죠. 열어주셨죠? 근데 어떻게 지금 지역의 울분 후보자로 나오셔가지고 정설하겠다. 그거보다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신이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존중하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 근데 그런 분들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후보로서의 마음을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주민 비상대책위원들 고생하신 거 알고 그 문제 제기가 앞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역도 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후보자님 그분들하고 지금 주민들은 잠깐만 좀 이야기할 지금 주민들은 제주도권 발언에서 주민들은 이게 창원 쓰레기 50톤 왜 가져오느냐. 그냥 우리 쓰레기 우리가 태우고 우리가 하고 쓰레기 줄이고 그렇게 하자. 왜 창원 쓰레기 가져와서 굴뚝을 하나 더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왜 자꾸 아프게 하십니까? 그 사실관계를 조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배주임 후보님. 강력화하는 게 아니, 창원 쓰레기 하루에 50톤 가져온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사실 팩트 사업에는 아닙니까? 들어있죠. 근데 굴뚝이 2개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하나 더 정설하는 거 아닙니까? 정설. 소각로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주민의 말씀, 주민의 길을 다 만져 듣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지. 네, 배주임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서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9분의 주도권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시작해 주시죠. 장기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기표 후보님께서는 오랫동안 중앙 정치를 해오신
대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뭐 이제 20개월 된 초년 국회의원이라 국회의원의 자질 검증 시간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요, 전문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책임성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좀 망설여지는 질문인데. 네, 괜찮습니다.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셔서요. 예. 장기표 후보님의 정치 역정을 보니까 예. 지역구 뭐 몇 번 나오셨고 비례도 2번이나 나오셨고 이번에 몇 번째 출마하신 겁니까? 저도 잘 모를 정도인데요. 이번에 7번. 아니, 그거는 명확하게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거는 정말 당을 많이 만들고 바꾸셨더라고요. 당을 몇 번이나 바꾸셨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 김정호 물어보려고. 후보께서 모르시는 모양이구만요. 예. 저는요, 기존 정당을 가지고는 정말로 나의 꿈을, 즉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봐서 말하면 신생 작은 정당들을 만들다가 보니까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것이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당을 만들게 되었고 또 출마도 그렇게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곱 번째잖아요. 예. 아까 자질이 전문성이나 책임성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의 입신 출세 이걸 중심에 놓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바람, 지역 실정에서 해결을 바라는 현안들에 대한 대변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닐까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바로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랬다면 예. 지금 대선배님께서 예. 그 7번째까지 도전하는 예. 게 조금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다면 신임도 받고 벌써 대도 몇 선을 하셨을 텐데.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 이걸 모르십니까? 신생 정당에서요,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까? 정의당은 특별히 존재했는데 그것은 노동자 밀집 지역 몇 군데서만 있었을 뿐입니다. 장기표 후보님. 어느 누구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나 전주에 가서 국회의원 당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는 그 대선배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김대중, 노무현, 현재 문재인 대통령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서 좀 함께 하시고 협력을 했더라면 일찍이 장기표 후보님의 그 꿈, 굳이 신생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그런 꿈을 이루는 지름길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무척 안타깝게 들고 이제 와서 독재를 했고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왜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해오셨던 그 꿈과 가치를 실현시켜 보려고 풍찬노숙 어려운 정치 역정을 걸어오신 선배께서 왜 미래통합당에 합당을 하고 여기에 출마를 하셨는지 참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참여했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거덜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말하면 중도 보수 세력이 좋습니다. 총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또 요거는 꼭 말해야죠. 그 질문이 아까 그 안타까워 하신 데 대해서 참 좋은데 제 일한 즉 50년 동안 제가 준비해온 국정운영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래통합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김해인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심판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 뭐 집권 여당 민주당의 지지율, 코로나 사태 오히려 반전이 생겨서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요즘요 잠깐만, 요즘 여론조사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엄중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배주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장기표 후보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민주운동의 대부이긴 한데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정말 시대 흐름과 불화를 이루고 불화가 되고 국민들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의식과 동떨어진 어찌 보면 그렇게 이 괴리가 막 생겨서 오늘의 장기표 후보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뭐 엄청난 오해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오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정의당 배주임 후보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유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마치 배주임의 주장이 그 사실인 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건강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시에서 그 TMS로 다 체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안 믿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의 건강 그 영양조사 또 환경 영양조사 무려 10억 정도 들여서 4개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거 지역 주민들 참관하에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대위 위원들은 참여를 거부했어요. 그래 놓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객관적으로 혹은 공정하게 그 지역 주민들 우려한 사항들을 조사를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공약은 장류 주민들이 만들어 주셨고 제 1호 공약으로 장류 주촌 쓰레기 소각장 백제화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건강은 당연히 해야죠. 돈 들여서 해야죠. 하는데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참여 안 하십니까? 어떤 참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한번 불러줬습니까? 아니 그 현수막 다 붙어 있잖아요. 언제 한번 불러주셨냐고요? 누구를? 후보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저 김해 씨가 질문했잖아요. 하는데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장류 소각장 정설이냐 이전이냐 문제는요. 출발점이 잘못 기울이지는 운동장이 돼버렸어요. 20년, 15년 사용하고 5년 더 되고 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수렴 당연히 경력은 조사해야죠. 기울어진 조사해야죠. 운동장이라고 주장하시고 참여 2000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면 네, 김정호 후보의 주도권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후보님들은 9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좀 요약해서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9분 안에 시간을 좀 안배해서 질의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에게 9분 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저 김정호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 조국 사태가 우리 국민들을 또 특히 젊은이들을 얼마나 실망과 분노에 차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호 후보께서는 작년 8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본인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죠. 예? 올렸네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실랍니까? 예, 제가 뭐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 걸리고 핵심적인 부분.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요컨대 하여튼 옹호했습니다. 조국 씨를. 지금도 옹호하고 계시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뭐 국회의원 입법을 다루긴 한데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판단, 평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재판 재판이 결과를 진행 봐야 중-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발언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사실 그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금 옹호한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때는 왜 옹호했습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니 전 그런 정도의 기조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기조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또 언론이 사법부가 진행하고 제가 있는 시간이- 것을 뭐 먼저 결정을 내리고 여론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였지. 여론 재판을 조국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옹호하는 사람도 조국 사수 정경심을 사랑한다. 얼마나 그 여론몰이를 했습니까? 그렇고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요. 정말 이 자질 검증 시간이 아니라면 제가 별로 묻고 싶지 않은데 우리 김정호 후보는 말하자면 이 의원 하위 평가 20% 안에 들어가지고 컷오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컷오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컷오프가 될 뻔한 거고 컷오프 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아니, 부분은 예. 당내 재심을 이제 문제긴 한데. 신청해서 이게 지금 다시 경선으로 들어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공관위가 그렇게 했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최고위원회에 뭐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컷오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었죠. 일단 컷오프 돼가지고 후보 자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된 겁니다. 뭐 그것도 그 이상 또 더 그다음 또 하나요. 이 컷오프 되지 않기 위해서 무려 작년 10월 달에는 75건의 법안을 제출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에 말하자면 10월 30일에는 14건, 31일에는 25건 이렇게 하루에 이런 많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이 입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이 컷오프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발버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장기표 후보님, 예. 저도 뭐 20개월밖에 국회의원을 안 했습니다만 요때 뭐 75건 법안 발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 발의가 포함돼서 예. 숫자가 좀 많은데요. 제가 연중으로 하면 350건 정도 됩니다. 예. 대체로 예. 관록 있는 분들은 더 많고요. 이게 대표 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 발의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제가 대표 발의는 35건 했는데 이것은 저희 입법 보좌관 비서관들이 정말로 밤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자료 모으고 준비해서 또 민원도 듣고 입법조사처 제가 볼 자문도 때는 구하고 오히려 그렇게나 무더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면 하위 평가에 들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마지막 시간이 없기 그랬던 때문에 컷오프 자체가 이야기 안 됐었어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자질 검증이 아니라면 정말로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 아까 우리 대선배 대선배로서 그런데 천상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항 갑질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왜 정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비난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으며 더욱이 아까요 노무현 정신의 그 가치를 또 정신과 가치를 계승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정치 초년생의 불찰 실수였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또 정중히 오늘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은 정치 초년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람됨의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주임 후보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국 사태가 생겼을 때 정의당에서는 말하자면 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얼마나 지금 많은 소동을 끼쳤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로. 지금 와가지고 이 심상정 대표가 그때 말하자면 조국 씨 임명에 동의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배주임 후보께서는 그때 당시에 조국 씨 사태 당시에는 어떤 입장을 가졌으며 지금은 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심상정 대표님께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셨고 사과 부분을 했고 저도 심상정 대표님에 대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래 심상정 대표의 입장과 같이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조국 씨를 옹호했습니까? 옹호가 아니고요. 조국 씨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의당이 좀 깊이 있게 못했기 때문에 현재 조국 사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국민들이 너무 실망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던 겁니다. 저 후보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조국 씨 같이 불법과 비리의 극치, 위선과 이 기만의 전형인 사람을 그걸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과연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도덕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당이 지금 미통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어떤 당에서 미통당은 어떻습니까? 미통당이 지금 현실 어제 아래 뭐 나왔습니까? 어떤 정당도요. 지고지순한 정당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검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은 이게 저는 그럼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좀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는 것은 꼭 교장 선생님 인격자였을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이기 때문에 훈계할 수 있는 겁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에 국민들이 조국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당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던 겁니다. 조국 장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무부 어떻게 장관을 자격이 있고 없고 어떤 기준으로? 35일 만에 서로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는 게 참 애석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당 1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장유, 내외, 진례, 주촌, 칠산 서부, 회원동 지역 주민 여러분, 김해 시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중교통, 김해 트램과 광역 전철 도입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더 이상 서울, 부산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의료체계 개선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김해를 위해 가야역사문화센터, 노무현 컨벤션센터 건립해내겠습니다. 저는 국회와 청와대, 다양한 국정 경험과 탄탄한 인맥이 있습니다. 뚝심과 의리, 일 잘하는 검증된 국회의원, 저 김정호에게 김해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해 시민 파이팅!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는 갑작스럽게 팽창했기 때문에 어로 인프라,
교육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저 장기표가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저 장기표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 이 꿈을 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저 장기표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였습니다. 끝으로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힘내라 배주임 하고 응원해 주시는 김해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해에서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 지방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가장 적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천받아 내려오신 분, 또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됐지만 그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고 갑질을 일삼는 분, 당리당대만 치중하는 국회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꽃길을 걸으면 국민이 가시밭길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치인, 음주운전하는 정치인, 정가 있는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 꽃길 그만 걸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 정직한 후보, 여러분들의 이웃, 정의당 기호 6번 배주임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마무리 감사합니다.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MBC 경남과 김해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함께한 제21대 김해시 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김해시 을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들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8번 무소속의 이영철 후보,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안종규 후보의 연설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그리고 4월 15일 본 투표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